전주 사람들은 비빔밥을 잘 안 먹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아는 그 비빔밥을 잘 안 먹죠. 전주하면 비빔밥, 비빔밥 하면 전주. 이건 누구나 아는 공식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이 뭐냐고 물으면 김치 다음으로 나오는 게 비빔밥이고 그 비빔밥의 본고장이 전주라는 건 상식처럼 굳어졌죠. 그런데 막상 전주에 사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좀 다른 대답이 돌아옵니다. 비빔밥 자주 드시냐고 하면 글쎄요, 1년에 한두 번 정도요. 이런 반응이 생각보다 많은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본고장 사람들이 자기 지역 대표 음식을 잘 안 먹는다니. 서울 사람들이 설렁탕 안 먹고 부산 사람들이 돼지국밥 안 먹는 것과 비슷한 상황인데 전주와 비빔밥의 관계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안 먹는 게 아니라 다르게 먹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르게 먹는 방식을 알고 나면 우리가 그동안 전주 비빔밥이라고 알고 있던 것들이 꽤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오늘은 전주 비빔밥의 진짜 모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관광객들이 먹는 비빔밥과 현지인들이 먹는 비빔밥이 어떻게 다른지, 왜 다른지, 그리고 제대로 된 전주 비빔밥을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거 알고 나면 전주 여행 계획이 좀 달라지실 겁니다. 먼저 전주가 왜 비빔밥의 성지가 됐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죠. 비빔밥이라는 음식 자체는 전주만의 것이 아닙니다. 진주 비빔밥도 있고 해주 비빔밥도 있고 사실 밥에 나물 얹어서 비비는 음식은 전국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전주 비빔밥만 이렇게 유명해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주는 조선시대 전라가명이 있던 곳입니다. 쉽게 말해 호남 지역 전체를 관할하던 행정 중심지였죠. 전라도라는 이름 자체가 전주와 나주에서 한 글자씩 따온 겁니다. 가명이 있다는 건 고위 관리들이 모여 산다는 뜻이고 고위 관리들이 모여 살면 자연스럽게 좋은 음식에 대한 수요가 생깁니다. 거기다 호남 평야라는 대한민국 최대의 곡창지대를 끼고 있으니 쌀이 넘쳐났고 산과 들에서 나는 나물도 풍부했습니다. 재료가 좋으니 음식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죠. 전주가 맛의 고장이라 불리게 된 건 단순한 자부심이 아니라 역사적이고 지리적인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비빔밥이 전주의 대표 음식으로 굳어진 건 사실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이게 좀 의외일 수 있는데 전주 비빔밥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건 1970년대 이후입니다. 고속도로가 뚫리고 전국이 일일 생활권이 되면서 지역 음식들이 브랜드화되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전주 비빔밥이 전라도를 대표하는 음식으로 자리 잡은 거죠. 관광산업과 맞물리면서 전주 한옥마을 주변으로 비빔밥 전문점들이 우후죽순 생겨났고 그게 지금의 모습이 된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관광객을 위한 비빔밥과 원래 전주 사람들이 먹던 비빔밥 사이에 간극이 생긴 거죠. 한옥마을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비빔밥 전문점에 들어가면 굉장히 화려한 비빔밥이 나옵니다. 녹그릇에 담긴 밥 위로 오색 찬란한 나물들이 수북이 올라가 있고 가운데 노란 달걀 노른자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죠. 육회가 올라가기도 하고 고명도 여러 가지입니다. 반찬도 20가지 넘게 깔리고 육수나 콩나물 국밥이 함께 나오기도 합니다. 보기에는 정말 근사합니다. 사진 찍기에도 좋죠. 외국인 관광객들이 감탄하며 카메라를 꺼내드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 토박이들한테 이 비빔밥을 보여주면 반응이 좀 다릅니다. 저건 관광객 비빔밥이지 우리가 먹던 비빔밥이 아닌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저런 비빔밥은 전주에서 먹어본 적이 없다고까지 하시죠.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전주에서 나고 자란 분들 중 상당수가 한옥마을 비빔밥을 비빔밥의 표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대체 뭘 비빔밥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전주 현지인들이 말하는 진짜 전주 비빔밥은 훨씬 소박합니다. 일단 나물의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콩나물, 시금치, 고사리, 무나물 정도가 기본이고 여기에 황포묵이나 밤, 은행 같은 고명이 조금 올라가는 정도죠. 지금 한옥마을에서 나오는 것처럼 15가지, 20가지 나물이 올라가는 건 전통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꼭 아셔야 하는 부분인데 전주 사람들은 비빔밥을 먹을 때 밥을 따로 비비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밥을 따로 비비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더 설명이 필요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빔밥을 먹는 방식을 떠올려 보십시오. 밥 위에 올라간 나물들을 고추장과 함께 숟가락으로 쓱쓱 비벼서 한 덩어리로 만든 다음 먹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비빔밥은 그렇게 먹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전주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전주 사람들, 특히 어르신들은 비빔밥을 한꺼번에 다 비비지 않습니다. 숟가락으로 밥을 조금 떠서 원하는 나물과 고추장을 살짝 묻힌 다음 그 한 숟가락만 입에 넣죠. 다음 숟가락에는 또 다른 나물을 골라 먹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조합을 만들어 먹습니다. 이걸 두고 한 숟가락씩 비벼 먹는다고 표현하는데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 이렇게 먹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비빔밥에 올라가는 나물들은 각각 다른 맛과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콩나물은 아삭한 식감에 고소한 맛이 있고 시금치는 부드러우면서 약간의 쌉싸름함이 있죠. 고사리는 쫄깃하면서 독특한 향이 있고 도라지는 씹을수록 향긋함이 퍼집니다.
이 나물들을 한꺼번에 왕창 비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맛이 뒤섞여서 그냥 고추장 맛 나는 밥이 됩니다. 전주 사람들은 이걸 아까워하는 겁니다. 각각의 나물이 가진 맛을 제대로 느끼려면 따로따로 즐겨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 숟가락에는 콩나물과 밥을, 다음 숟가락에는 고사리와 밥을 이런 식으로 조합을 바꿔가며 먹습니다. 밥 한 공기를 먹는 동안 여러 가지 맛의 변주를 즐기는 방식입니다. 생각해보면 꽤 합리적인 방식이죠. 나물 반찬 여러 개 놓고 밥 먹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다만 그 반찬들이 밥 위에 미리 올라가 있을 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전주 현지인들이 비빔밥을 말할 때 빠지지 않는 게 있는데 바로 콩나물 국밥입니다. 이게 좀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비빔밥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왜 콩나물 국밥이 나오느냐? 그런데 전주에서는 이 둘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주 토박이들한테 전주 가면 뭘 먹어야 하냐고 물으면 비빔밥보다 콩나물 국밥을 먼저 추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사실 많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대부분 그렇습니다. 전주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 사이에서 콩나물 국밥은 소울푸드에 가깝죠. 해장할 때, 출출할 때,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먹고 싶을 때 찾는 음식이 콩나물 국밥입니다. 반면 비빔밥은 조금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특별한 날, 손님 대접할 때, 혹은 정말 오랜만에 먹고 싶을 때 찾는 음식이죠. 일상식이라기보다는 별식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전주 현지인들은 관광객들이 전주 와서 비빔밥만 먹고 가는 걸 보면 좀 안타까워합니다. 진짜 전주 맛을 보려면 콩나물 국밥을 먹어야 하는데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물론 비빔밥도 맛있습니다. 다만 그게 전주 음식의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전주 비빔밥이 현지인들한테 별식 취급을 받는다면 대체 전주 비빔밥의 정체성은 뭐냐는 거죠. 한옥마을에서 파는 화려한 비빔밥도 전통이 아니고 현지인들도 자주 안 먹는다면 진짜 전주 비빔밥이라는 건 존재하긴 하는 건가? 존재합니다. 분명히 존재하고 그 핵심은 재료에 있습니다. 전주 비빔밥을 전주 비빔밥답게 만드는 요소가 몇 가지 있는데 이건 모르면 손해입니다. 첫 번째가 밥입니다. 전주 비빔밥의 밥은 그냥 쌀밥이 아닙니다. 소고기 육수에 밥을 짓습니다. 여기에 콩나물을 넣고 함께 짓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밥알 자체에 이미 감칠맛이 배어 있습니다. 일반 비빔밥은 흰 쌀밥 위에 재료를 올리고 고추장으로 간을 맞추는 방식인데 전주 비빔밥은 밥 자체가 이미 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고추장을 적게 넣어도 맛이 납니다. 오히려 고추장을 많이 넣으면 밥의 풍미가 묻혀버려서 아깝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콩나물입니다. 전주 콩나물은 다른 지역 콩나물과 품종이 다릅니다. 전주에서 쓰는 콩나물은 쥐눈이 콩이라고 불리는 작은 검은 콩으로 키운 겁니다. 일반 콩나물보다 머리 부분이 작고 줄기가 가늘면서 아삭한 맛이 훨씬 강합니다. 이 전주 콩나물은 예전부터 유명했습니다. 조선시대 기록에도 전주 콩나물에 대한 언급이 나올 정도죠. 찬물에서 천천히 키워서 아삭함을 극대화하는 재배법이 전해져 왔고 지금도 전주에서는 이 방식으로 키운 콩나물을 고집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콩나물 국밥이 전주의 소울푸드가 된 것도 이 콩나물 덕분입니다. 재료가 좋으니까 그걸로 만든 음식이 맛있고 맛있으니까 자주 먹게 되고 자주 먹으니까 정기 드는 거죠. 세 번째 핵심 재료는 고추장입니다. 이것도 그냥 고추장이 아닙니다. 전주 비빔밥에 쓰는 고추장은 순창 고추장을 기본으로 하되 여기에 참기름과 설탕 그리고 쇠고기 육수를 넣어 따로 양념장을 만듭니다. 어떤 집에서는 잣이나 깨를 갈아 넣기도 하고 매실청을 넣어 단맛과 산미를 더하기도 하죠. 집집마다 비법이 다르고 그래서 같은 전주 비빔밥이라도 집에 따라 맛이 다릅니다. 중요한 건 이 양념장의 역할입니다. 일반 고추장은 짜고 매운맛이 강해서 많이 넣으면 다른 재료 맛을 압도해버리는데 전주식 양념장은 감칠맛과 고소함이 더해져 있어서 나물과 밥의 맛을 살려주면서 조화를 이룹니다. 그래서 전주 비빔밥을 제대로 만드는 집에서는 고추장을 따로 내지 않고 미리 만들어둔 양념장을 밥 위에 살짝 얹어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님이 추가로 넣을 수 있게 양념장을 따로 주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적당량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죠. 혹시 전주 가서 비빔밥 드실 때 고추장을 왕창 넣고 비비셨던 분들 계십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만 원래 의도된 맛은 조금 다릅니다. 전주 비빔밥은 고추장 맛으로 먹는 음식이 아니라 밥과 나물 각각의 맛을 즐기는 음식이거든요. 네 번째 핵심 재료는 황포묵입니다. 이건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전주 비빔밥에서 빠지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황포묵은 녹두로 만든 묵인데 치자로 노란색을 들인 겁니다. 그래서 황포묵이라는 이름이 붙었죠. 일반 녹두묵이 회색빛이라면 황포묵은 선명한 노란색을 띱니다. 비빔밥 위에 올라가면 시각적으로도 눈에 확 들어오고 다른 나물들 사이에서 포인트 역할을 합니다. 맛도 일반 묵과 다릅니다. 녹두 특유의 고소함이 있으면서 식감이 부드럽죠. 씹으면 살짝 탄력이 있다가 녹아내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나물들이 대부분 아삭하거나 쫄깃한 식감인데 그 사이에 황포묵이 들어가면 식감의 변화가 생겨서 먹는 재미가 더해집니다. 요즘 한옥마을 비빔밥 집들을 보면 황포묵 대신 계란 지단을 넣거나 아예 빼버리는 곳도 있습니다. 원가 문제도 있고 손이 많이 가는 재료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제대로 된 전주 비빔밥을 표방하는 집이라면 황포묵은 들어가야 합니다. 없으면 좀 섭섭한 거죠. 다섯 번째는 육회입니다. 전주 비빔밥 하면 육회를 떠올리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실제로 육회는 전주 비빔밥의 대표적인 고명 중 하나입니다. 다만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모든 전주 비빔밥에 육회가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육회가 들어간 비빔밥은 원래 특별한 날에 먹던 고급 버전이었습니다. 평소에 먹는 비빔밥에는 육회 대신 소고기 볶음이 올라가거나 고기 없이 나물만 올라가는 경우가 더 많았죠. 지금은 관광지 비빔밥 대부분이 육회를 기본으로 넣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상품화 과정에서 생긴 변화입니다. 육회가 들어가면 확실히 고급스러워 보이고 가격도 더 받을 수 있으니까요. 나쁜 변화는 아닙니다만 육회가 없다고 해서 가짜 전주 비빔밥인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전입니다. 전주에 가서 비빔밥을 제대로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 번째, 한옥마을 메인 거리는 피하십시오. 이건 좀 직접적인 조언인데 사실입니다. 한옥마을 중심가에 줄 서 있는 유명 비빔밥 집들은 대부분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곳입니다. 맛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가격 대비 만족도를 따지면 조금 애매한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그 집들은 회전율로 승부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점심시간에 관광버스가 들어오고 단체 손님들이 우르르 들어와서 먹고 나가고 다음 단체가 또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장사하는 집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성보다는 효율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죠. 전주 사람들이 실제로 가는 비빔밥집은 한옥마을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신동이나 효자동 혹은 구도심 쪽에 오래된 단골집들이 있죠. 이런 곳들은 관광객보다 현지인 비율이 높고 가격도 한옥마을보다 저렴한 편입니다. 물론 한옥마을에도 괜찮은 집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줄 서 있다고 무조건 맛집이 아니라는 겁니다. 줄은 마케팅의 결과일 수도 있고 단체 관광 코스에 포함되어서 생긴 줄일 수도 있으니까요. 두 번째, 비빔밥을 받으면 바로 비비지 마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주 사람들은 한꺼번에 비비지 않습니다. 일단 밥과 나물을 눈으로 살펴보십시오. 어떤 나물이 올라가 있는지, 밥 색깔은 어떤지, 고명은 뭐가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 숟가락으로 밥을 한 술 떠서 원하는 나물 하나와 양념장을 조금 묻혀 드셔보십시오. 그 나물의 맛이 어떤지 느껴보는 겁니다. 다음 술에는 다른 나물을 골라보고요. 이렇게 몇 번 먹다 보면 각 재료의 맛이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전부 비벼서 먹는 것보다 시간은 더 걸립니다. 그런데 맛의 깊이가 다릅니다. 같은 비빔밥인데 여러 가지 맛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 고추장은 아껴서 넣으십시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비빔밥 먹을 때 고추장을 얼마나 넣습니까? 대부분 듬뿍 넣죠. 빨갛게 물들 때까지 넣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전주 비빔밥은 그렇게 먹으면 밥과 나물의 맛이 다 묻힙니다. 전주 비빔밥의 밥은 이미 육수로 지어서 간이 배어 있다고 했죠. 양념장도 일반 고추장보다 감칠맛이 강해서 조금만 넣어도 맛이 납니다. 여기에 고추장을 왕창 넣어버리면 그 미묘한 맛들이 전부 매운맛에 파묻혀버립니다. 처음에는 양념장 없이 밥과 나물만 한 술 드셔보시고 그 다음에 양념장을 아주 조금 넣어서 드셔보십시오. 그래도 부족하면 조금씩 추가하면 됩니다. 한 번 넣은 양념장은 뺄 수 없으니까 적게 넣고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네 번째, 콩나물 국밥도 같이 드십시오. 전주 와서 비빔밥만 먹고 가면 절반만 경험하고 가는 겁니다. 사실 전주 여행 일정을 짠다면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아침이나 점심에 콩나물 국밥을 먹고 저녁에 비빔밥을 먹거나 그 반대로 하는 거죠. 두 음식을 비교하면서 먹으면 전주 음식의 특징이 더 잘 느껴집니다. 둘 다 콩나물이 핵심인데 표현 방식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콩나물 국밥은 뜨끈한 국물에 밥을 말아서 후루룩 먹는 음식이고 비빔밥은 각 재료의 맛을 살려서 천천히 즐기는 음식입니다. 같은 재료인데 이렇게 다른 음식이 나온다는 게 재미있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 계절을 고려하십시오. 이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비빔밥에 올라가는 나물은 계절에 따라 달라집니다. 봄에는 냉이, 달래, 쓴바귀 같은 봄나물이 올라가고 여름에는 호박이나 오이가 들어가기도 하죠. 가을에는 버섯류가 풍성해지고 겨울에는 시래기나 묵은 나물이 쓰이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은 하우스 재배 덕분에 사계절 내내 비슷한 재료를 쓰는 집이 많지만 제철 재료를 고집하는 집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이런 집들은 메뉴판에 굳이 표시를 안 해도 가보면 압니다. 나물 맛이 다르거든요. 제철 나물은 향이 진하고 식감이 살아있는데 비제철 나물은 아무래도 좀 밋밋합니다. 봄에 전주 가실 일이 있으면 비빔밥을 꼭 드셔보십시오. 봄나물 비빔밥은 정말 다릅니다. 냉이 향 하나만으로도 밥 한 공기가 달라지거든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한옥마을에서 파는 비빔밥은 가짜란 말이냐? 그건 전주 비빔밥이 아니란 말이냐? 이런 생각이요.
가짜는 아닙니다. 다만 변형된 겁니다. 모든 음식은 시대에 따라 변합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김치찌개도 100년 전 김치찌개와는 다르고 지금 떡볶이도 원조 떡볶이와는 많이 다르죠. 전주 비빔밥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 산업이 발달하면서 더 화려해지고 더 푸짐해지고 외지 사람들 입맛에 맞게 조정된 겁니다.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음식이 살아남으려면 변해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음식은 박물관에나 있는 거죠. 한옥마을 비빔밥이 관광객들한테 인기 있다는 건 그 나름대로 매력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게 유일한 정답은 아니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전주 비빔밥에는 화려한 버전도 있고 소박한 버전도 있고 육회가 올라간 것도 있고 안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 한 숟가락씩 비벼 먹는 방식도 있고 전부 비벼서 먹는 방식도 있죠. 어느 쪽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중요한 건 그 선택지가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몰랐으면 한옥마을 비빔밥만 먹고 전주 비빔밥은 이런 거구나 하고 끝났을 텐데 이제는 다른 선택도 할 수 있게 된 거죠. 전주 비빔밥의 본질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재료에 대한 존중이라고요. 좋은 쌀로 밥을 짓되 그냥 짓지 않고 육수로 짓습니다. 나물을 올리되 아무 나물이나 올리지 않고 제철 나물을 씁니다. 고추장을 넣되 재료 맛을 죽이지 않을 만큼만 넣습니다. 비비도에 한꺼번에 비비지 않고 각 재료의 맛을 살려가며 먹습니다. 이게 전주 비빔밥이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이유입니다.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가 아니라 재료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던 겁니다. 생각해보면 비빔밥만큼 정직한 음식도 없습니다. 모든 재료가 다 보이거든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밥이 좋은지 나쁜지, 나물이 신선한지 아닌지, 정성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비빔밥은 재료로 승부할 수밖에 없는 음식이고 전주는 그 승부에서 이겨온 고장인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 사람들이 비빔밥을 자주 안 먹는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비빔밥을 안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좋아해서 아끼는 거에 가깝습니다. 자주 먹으면 질릴까봐 특별한 날에만 먹는 거죠. 어머니 생신이나 명절 때, 오랜만에 온 손님 대접할 때, 아니면 정말 오랜만에 입맛 돋우고 싶을 때, 그럴 때 전주 사람들은 비빔밥을 찾습니다. 매일 먹는 콩나물 국밥과는 위치가 다른 겁니다. 이게 어쩌면 음식과의 건강한 관계 아닐까요? 맛있다고 매일 먹는 게 아니라 맛있으니까 아껴 먹는 것. 그래야 먹을 때마다 그 맛이 특별하게 느껴지니까요. 전주 가셔서 비빔밥 드실 때 이 이야기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화려한 비빔밥 앞에서 숟가락 들기 전에 잠깐 멈추고 밥과 나물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한 숟가락씩 천천히 드셔보십시오. 똑같은 비빔밥인데 맛이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맛이란 게 결국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뭘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느냐도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오늘은 전주 비빔밥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관광객 비빔밥과 현지인 비빔밥의 차이, 진짜 전주 비빔밥의 핵심 재료들, 그리고 제대로 즐기는 방법까지 알고 먹으면 맛이 달라지는 게 음식입니다. 다음에 전주 가실 일 있으면 오늘 이야기 떠올려 보시고 조금 다르게 드셔보십시오. 분명 새로운 맛이 느껴지실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맛의 근본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